내가 늙었다고 우습게 보였소?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비웃던 직원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통장 들고 다니시네요. 가족분이 같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노인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노인이 통장 하나를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맡긴 돈 전부 정리하겠소. 그 순간 지점장이 다급하게 뛰어나왔고 본점 부행장까지 은행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한마디. 현재 확인된 금액만 5천억입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체 이 노인은 누구였고 왜 100만 원을 찾으러 왔다가 은행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100만 원만 좀 찾으려고 왔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창구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손에는 모서리가 달아해진 통장 하나와 접힌 인출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었고 손톱 끝에는 오래된 흙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폰 하나로 번호표를 뽑고 앱으로 송금하고 화면을 톡톡 누르는 일에 익숙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삽자루를 쥐고 서류 가방을 들고 아픈 아내의 손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창구 안쪽에 앉아있던 여직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노인의 얼굴보다 먼저 낡은 점퍼와 오래된 운동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친절한 미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가볍게 재단하는 차가운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요즘은 인출도 앱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번호표 뽑으셨어요? 노인은 손에 쥔 작은 종이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뽑았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여직원은 번호표를 힐끗 보더니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가볍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은행 안은 밝았습니다. 천장 조명은 하얗게 빛났고 바닥은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질거렸습니다. 공기에는 새종이 냄새와 커피 향, 그리고 에어컨 바람의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공간 한가운데 서 있는 노인의 어깨는 이상하리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100만 원 인출이요? 여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 병원에 좀 가져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에 여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짝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옆 창구에 앉은 동료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동료는 노인의 통장을 보고는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 넣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고객님, 신분증은요? 노인은 안주머니를 천천히 뒤졌습니다. 오래된 지갑이 나왔습니다. 모서리가 벗겨지고 접히는 부분이 하얗게 갈라진 지갑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추워서인지 아니면 아내 병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급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돈을 찾으러 갔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지고 눈빛 하나가 등허리를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직원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노인의 얼굴과 번갈아 보았습니다. 확인하는 행동은 당연했지만 그 눈빛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객님, 본인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성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누군가 아주 작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커피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와 섞여 지나갈 법했지만 노인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이고, 요즘도 통장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시네. 그 말은 창구 안쪽 직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작게 말한 것 같았지만 조용한 은행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만 느리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오래 참는 사람만이 가진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몇 번 눌렀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오래되셨네요. 이런 건 정리 좀 하셔야 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분실 위험도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면 현금으로 꼭 가져가셔야 하나요? 요즘 병원도 카드 다 되는데요. 노인은 마른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아내가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래 입원해 있어서 이것저것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도 여직원의 표정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병원비라는 말 앞에서도 그녀의 눈은 모니터 속 숫자와 절차만 훑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절차보다 노인의 초라한 옷차림을 더 오래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은행 입구 쪽 자동문이 열리며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있었고 뒤따라 들어온 젊은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바로 VIP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번호표도 뽑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고 지점 안쪽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는 더 부드러운 조명과 더 두꺼운 카펫이 보였습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모셔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노인은 다시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됩니까? 여직원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 잠시가 길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은 통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솟아 있었고 손가락 끝은 차가운 창구 대리석에 닿아 있었습니다. 대리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손을 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뒤쪽 직원 2명은 서류를 들고 지나가며 노인을 흘깃거렸습니다. 한 명은 입을 가리고 웃었고 다른 한 명은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열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보다 들릴 듯
말듯 흘리는 조롱이 사람 마음을 더 오래 긁는 법입니다. 수아 씨 아직이에요? 옆자리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이 현금 인출 원하셔서요. 얼마나? 여직원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면서도 충분히 들리게 말했습니다. 100만 원이요. 남자 직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그 한 글자에는 너무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작 100만 원이라는 뜻, 괜히 번거롭게 한다는 뜻, 저런 옷차림이면 그 정도도 큰 돈일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통장 표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통장 표지는 수없이 열고 닫힌 흔적으로 반질거렸습니다. 그 통장은 노인의 젊은 날을 함께 지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도, 첫 공사 대금을 받았을 때도, 직원들 월급을 맞추느라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던 날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구 안쪽 젊은 직원들에게 그 통장은 낡고 불편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세월까지 낡은 것으로 취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계좌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틀리시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누르세요. 가끔 어르신들이 급하게 누르시다가 틀리시더라고요. 그 말에 옆자리 직원이 또 웃었습니다. 여직원은 웃지 않는 척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접혔습니다. 노인은 비밀번호 입력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작은 숫자 버튼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노인은 하나씩 눌렀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여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순간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고쳤습니다. 무엇인가를 본 듯 했지만 그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니면 이해할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이미 낮게 봐버린 사람은 눈앞에 다른 증거가 떠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서 찾으실 건가요? 그 통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잔액 확인해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여직원은 다시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보았습니다. 그 사이 노인의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넘겼습니다. 기다림의 시선들이 노인의 등 뒤에 쌓였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줄을 막고 있는 사람처럼, 모두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금 100만 원 인출이면 사유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입니다. 아내 병원비입니다. 혹시 누가 시켜서 찾으시는 건 아니죠? 노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는데 누가 시킨단 말입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처음으로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를 살짝 뒤로 밀며 팔짱에 가까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도 확인해야 합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깔봄이었습니다. 노인을 지켜주려는 태도가 아니라 귀찮은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였습니다. 노인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입술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큰돈 찾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찾아와요. 요즘 세상 무섭다니까요. 노인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금방 다녀오리다. 그런데 금방 다녀오겠다던 발걸음이 이 차가운 창구 앞에서 붙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냄새가 아직 옷깃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아내의 마른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함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객님, 여직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예. 혹시 가족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업무는 혼자 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처음으로 창구 안 여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묵은 나무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100만 원 찾는 것도 가족을 데려와야 합니까? 여직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얇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객님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그 말은 공손한 말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은 날카로웠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못 믿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판단이 흐릴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고 수많은 사람의 월급을 책임지고 거친 세월을 두 발로 버틴 사람에게 던지는 너무 쉬운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손이 느려지는 것도,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운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보고 사람의 존엄까지 깎아내리려 합니다. 참 서러운 일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이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직 처리 중인데요. 그럼 됐습니다. 네, 인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여직원의 얼굴에는 아주 잠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귀찮은 일이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은 그 표정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말보다 표정으로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노인은 통장을 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통장 표지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 동작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여직원도, 옆자리 직원도, 뒤쪽에서 웃던 남자 직원도 그 손짓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성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작고 초라해 보이던 노인의 등이 이상하게 고다 보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지켜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접을 때 나오는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직원분,
네, 고객님. 이 은행에 오래 거래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잘 압니다. 여직원은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의 말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옆자리 직원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창구 위에 놓인 통장을 두 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00만 원은 안 찾겠습니다. 그러시면 업무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안의 기계음과 번호 호출 소리 사이로 그 말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정리해 주시오. 여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눈동자가 노인에게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찮은 노인 하나를 상대한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부라니요? 노인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은행에 맡겨둔 내 돈 말입니다. 오늘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창구 안쪽 공기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여직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그 낡은 통장 뒤에 어떤 이름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100만 원을 찾으러 왔다던 노인의 한마디가 옹지점 전체를 뒤집어 놓을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창구 안쪽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번호 호출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출 상담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송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창구 앞에 앉아있던 윤수아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화난 사람은 고함부터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참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을 거두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윤수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객님, 전부라고 하시면 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장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는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 접혀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에 다 저장하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직 손으로 눌러 쓴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노인은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이 눌어붙은 냄새였습니다. 빗물 맞은 작업복 냄새와 오래된 책장 냄새가 섞인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윤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무슨 옛날 회장님 흉내라도 내시나. 그녀는 옆자리 직원에게 슬쩍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런 분들 꼭 저래요. 남자 직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왜요? 괜히 큰손인 척 하시잖아요. 둘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노인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수첩 속 번호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침착했지만 손끝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 때문이 아니라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화보다 먼저 허무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듭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병원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비치던 오후. 힘없이 웃으며 죽 한 숟갈을 넘기던 아내 얼굴. 태식 씨, 괜히 무리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요?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노인은 웃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약한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현장 돌고 직원들 월급 못 줄까봐 자기 집 담보까지 잡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낡은 버튼 휴대폰에서 묵직한 입력음이 울렸습니다. 윤수아는 그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요즘 누가 저런 휴대폰을 쓰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객님, 은행 안에서는 통화 짧게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접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창구 바닥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은행입니다. 그 말에 윤수아는 또 피식 웃었습니다. 은행이라고 일부러 강조하는 게 우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서 그녀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한 결정을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 오늘 다 빼겠습니다. 윤수아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다 뺀다고? 속으로는 웃겼습니다. 100만 원 찾으러 온 노인이 무슨 대단한 돈이라도 있는 척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옆 직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자 직원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있겠냐? 둘은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휴대폰을 접는 손등 위로 핏줄이 진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윤수아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님, 해지 절차 진행하시려면 대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노인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정수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끗힐끗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짜증 섞인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무심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군가 무시당하는 장면을 봐도 대부분은 모른 척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수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큰 금액도 앱으로 다 하시는데 꼭 창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옆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 밀리는 줄도 모르시고 디지털 교육 같은 거 좀 의무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에 둘은 또 웃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만 움직였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이 무릎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화를 누르듯이 말입니다. 그때 은행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VIP실 준비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수아도 벌떡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 노인에게 보이던 표정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존중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서러운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엔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 어르신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 참 빠르게 변합니다. 윤수아는 다시 노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해지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왜 묻습니까? 고액 현금이면 본점 승인 절차가 있어서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액이면 태도가 달라집니까? 윤수아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었습니다. 아니요, 고객님. 절차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윤수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속을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괜히 키보드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딱딱딱딱.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화면을 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탄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아니야. 윤수아는 급히 표정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손 움직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상과 다른 숫자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좌, 거래 내역 없음.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큰 자금 흐름 기록, 그리고 일반 고객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윤수아는 다시 고객 정보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 상단에 작은 문구 하나가 떴습니다. 본점 관리 고객. 그 순간 윤수아의 목 뒤로 식은땀이 아주 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뭐야? 예전 고객인가? 그녀는 다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구부정한 어깨, 도저히 큰돈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안심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안쪽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직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수아 씨, 왜요? 지점장님이 고객 정보 확인하래. 무슨 고객이요? 직원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윤수아가 순간 굳었습니다. 왜? 본점에서 연락 왔대. 순간 창구 안 분위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직원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확인하는 눈빛,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불안. 노인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세월을 버틴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확인이 됩니까? 윤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쪽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은 거의 뛰다시피 창구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질거리는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급하게 긁는 소리가 은행 안에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VIP 고객을 응대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얇게 맺혀 있었고 넥타이는 살짝 틀어져 있었습니다. 고객님, 지점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담긴 온도가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수아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찮은 민원인 취급받던 노인 앞에 지점장이 직접 뛰어나온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노인을 바라보며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달래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은 붙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진짜 끝난 관계는 조용합니다. 노인은 창구 위에 올려놓은 통장을 다시 손으로 눌렀습니다. 지점장은 그 통장을 보는 순간 목울대를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이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본점에서 방금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식 고객님 맞으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점장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VIP실로 이동 가능하시겠습니까? 순간 윤수아 눈이 커졌습니다. VIP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던 노인에게 VIP실 안내라니.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를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 상단, 작게 떠있는 문구, 특별관리 고객,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지는 숫자들. 윤수아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잔액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고객처럼 간단히 조회되는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별도 승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클릭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골 아래로 차가운 것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접힌 통장, 병원비 때문에 100만 원 찾으러 온다고 말하던 사람. 그런데 시스템 속 고객 등급은 그녀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윤수아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도 통장 들고 다니시네요. 가족분이 같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0만 원이면 카드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 말들이 갑자기 칼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지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고객님께서 편하신 공간에서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아까는 여기서 다 이야기하시더니 그 말에 창구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수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점장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미숙한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찔렸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자신을 힐끗거리며 웃던 직원들, 손님 줄 막는 노인 보듯 짜증 섞인 얼굴로 바라보던 사람들, 모두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번호 호출 소리만 멀리서 기계처럼 반복됐습니다. 3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평범한 안내음이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지점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요? 저희가 고객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편?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은행 들어왔을 때의 작고 위축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 위에 서본 사람만이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지점장 양반. 예, 고객님. 내가 지금 불편한 겁니까? 지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창구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툭, 툭.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난 오늘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수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닫힌 문은 돈으로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지점장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쉽지요. 고객님, 근데 사람 마음 한번 돌아서면 그건 어렵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안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아까 웃던 직원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윤수아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본점 관리 고객 리스트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 그 이름 아래 연결된 법인 계좌들, 부동산 신탁, 투자 자산, 장기 예치금,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0이 몇 개인지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수백억? 아니었습니다. 더 컸습니다. 훨씬 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VIP PB 팀장 김민재였습니다.
평소 돈 많은 고객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객님, 김민재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노인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PB팀장 김민재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군. 김민재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예. 제가 최근 발령받아서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군.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기 직원들은 인사를 참 독특하게 하더군. 그 말에 윤수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김민재는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재빨리 윤수아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급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고객님, 우선 VIP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따뜻한 차 준비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는 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그 말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차 한 잔 안 물어보더군. 윤수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김민재는 급히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 문제 같습니까? 노인은 낮게 웃었습니다. 아니지. 그리고 천천히 윤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수아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는 습관 문제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 정확했습니다. 윤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고객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봤습니다. 얼마 맡긴 사람인지,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실적이 되는 고객인지, 그 기준으로 웃었고 친절했고 무시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고급 인테리어, 밝은 조명, 친절하다는 안내 문구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조금 전까지 귀찮은 노인 하나였습니다. 노인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좋아졌다더니 사람 마음은 더 각박해졌구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민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고객입니다. 그것도 단순 VIP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창립 초기부터 이어진 초대형 예치 고객, 수십 년간 거래 유지, 계열 투자 연결 고객, 그리고 최근 지방 재개발 사업 최대 투자자, 본점 임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름, 강태식? 그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큰일 났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점장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점 번호였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지점장입니다. 잠시 후 지점장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요? 그 순간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좀 바빠지겠군. 지점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왜 그러시오? 본점 부행장님께서 지금 직접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순간 은행 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까까지 조용히 업무만 보던 직원들이 갑자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뛰어오는 발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태식을 귀찮은 노인처럼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수아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0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강태식 이름 아래 연결된 자산 규모는 그녀가 상상하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머릿속에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가족분이 같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0만 원이면 카드로도 가능하신데요. 요즘도 통장 들고 다니시네요. 그 말들이 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김민재는 급히 직원들을 향해 낮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지금 본점 내려온다.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윤수아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까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같은 점퍼인데도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운동화인데도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같은 사람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실이 가장 씁쓸한 법입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까는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자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낮게 웃었습니다. 참 빠르구만. 지점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직원들이 실수했습니다. 실수?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지점장이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실수는 계산 틀린 게 실수지. 노인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사람 무시한 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윤수와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그녀를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둡니다. 김민재는 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 여기 앉으시죠. 강태식은 의자를 보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푹신한 VIP 의자였습니다. 조금 전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에게 이제야 내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강태식은 손으로 팔걸이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는 저 의자 없었소? 김민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도 없었고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소? 강태식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목 안 마릅니다. 그 말에 직원들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며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본점 부행장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행장은 인사도 대충 넘긴 채 강태식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님.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윤수와 눈이 커졌습니다. 김민재도 침을 삼켰습니다. 강태식은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구만. 부행장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소? 아닙니다. 절대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부행장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본점에서 고객 정보 확인 후 바로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강태식? 은행 창립 초기부터 거래하던 초대형 고객.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만든 적 없는 고객. 그리고 지방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 규모 자산을 움직이는 인물. 그런 사람이 지금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직원 응대 문제로. 이건 단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전체가 흔들릴 문제였습니다. 부행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우선 장소를 옮기시죠. 왜요? 편하게 말씀 나누시게요. 강태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난 여기 불편하지 않은데. 부행장은 입술이 굳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히려 여기 좋소. 그리고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잘 보이니까. 그 말에 윤수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행장은 급히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 문제는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관심 없소. 그러시면 난 오늘 사람 구경 제대로 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거웠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장을 바라보는 직원들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긴장, 그리고 후회. 강태식은 통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통장 아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은행 처음 거래한 게 50살도 전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긴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점장도 직접 나와 인사했소. 강태식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간을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맞추려고 새벽까지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면 공사장 무너질까 밤새 현장 지키고 거래처 부도나면 직원들 밥 굶을까 잠도 못 잤소. 은행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일했소? 강태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근데 늙고 나니까 남는 건 사람들 눈빛이더군. 그 말에 윤수와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강태식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윤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난 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오. 윤수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은 게 화난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수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행장은 급히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가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사람 자존심도 돈으로 계산됩니까? 부행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찮은 노인 취급하던 사람 앞에서 모두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창구 위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은행 안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합시다. 부행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 오래 했소.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됐소. 강태식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초라할 때 본 모습이 진짜요. 부행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원비 찾으러 왔을 때 아무도 날 사람으로 안 봤소. 그 말에 윤수아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뭐가 달라집니까? 은행 안은 완전히 숨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본점 직원 하나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행장 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순간 부행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산 이동 요청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부행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얼마야? 직원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5천억입니다. 순간 은행 안 모두 숨이 멎었습니다. 윤수아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부행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간 끌지 말고 진행하시오. 그 말이 떨어진 뒤 은행 안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직원들은 입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조차 눈치 보는 듯 작게 들렸고 직원들 발걸음도 한없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행장은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창구를 바라봤습니다. 윤수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순간들,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태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되돌아와 목을 조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윤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람 볼 때 옷부터 보지 마시오. 윤수아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말 한마디가 더 깊게 박혔습니다. 잠시 후 은행 전산팀이 긴급 승인 절차에 들어갔고 본점 임원들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류를 붙잡고 있었고 김민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강태식 눈치만 살폈습니다. 5천억.
그 돈이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해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점 실적은 물론이고 본점 전체에도 충격이 가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강태식 표정은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거친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행 안 누구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강태식은 통장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부행장이 급히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태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난 돈 많아서 대접받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늙었다고 무시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그 말에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다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겨울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은행 안 공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차에 바로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겨울 햇빛이 흐린 구름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안에 병실 번호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봅시다. 잠시 후 병원. 병실 안에는 따뜻한 난방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문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강태식은 조용히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루 종일 굳어있던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풀어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돈은 잘 찾아왔어요? 강태식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응, 아주 큰 돈 찾고 왔소.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식은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같이 보고 왔고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 다 끝난 건 아닌가 보오. 그 말과 함께 병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